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추경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측이 AI 정책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GPU 10만 장만 확보하려고 해도 이게 엄청난 5조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국민 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동을 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인가 였다고 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테마색이라든지 국부 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에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통합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은 헌법입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국민 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90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 특수 계급입니까?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됩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흔역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긴 매한가지입니다.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맞다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속의 1호 당원은 징계조차 하지 않고 소속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하고 지도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요새 언행을 보면 반국가단체인지 남미의 마약 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성이 남아있다면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1호 당원을 즉시 제명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하십시오.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운명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는 소위 무소불위 황제대행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용산 알박기 인사는 총을 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사고를 내고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헌재위원 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입니다. 명태균 특검법도 외면하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도 국힘의 생떼 부리기 단식 농성 눈치만 보는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미 위헌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최 대행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즉각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극우의 신여로 전락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거리에서 연신 극우 세력에 굽신거리며 아련하러가는 정당이 집권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계엄해제 표결에는 불참하고 내란 숙에 탄핵 반대하고 사법부와 헌법기관 급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헌재를 쳐부수자는 국힘은 이제 스스로 극우의 힘, 내란의 힘 당이 되었습니다. 헌재 폐지 운운하며 쌍전 극우 선동가에 참 고맙다는 홍준표 시장의 극우 커밍아웃도 참 고맙습니다. 내친김에 참 고마운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삼부 토금 100억대의 시세차익 주가 조작 의혹이 금감원 발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혜병 구명로비 청문회 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 카톡 대화방에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 단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뒤늦은 금감원의 대응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한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삼부 토건가는 가족이라는 김건희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만이 정답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라는 제 설명에 대해서 궤변이다라고 억지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의 검사 출신 의원들은 헌법교과서는 보지 않고 사법시험을 찾는가 봅니다. 그럴 줄 알고 헌법교과서를 다 찾아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형사소송법에 소추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추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는 공소제기
추는 공소유지, 재판 수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찾은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학을 공부하면 통상적으로 찾아보는 그리고 공부하는 헌법 교과서입니다. 헌법학의 대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7분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똑같은 견해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권성동 대표는 개변이다라고 우기는 겁니까? 네, PPT 다 넘겨주시죠.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 수도 없고요. 그냥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확립된 확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지 않은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 억지로 쓸 수 있지만 이미 학설은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목적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이고 또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로 이미 확립된 얘기입니다. 민생 경제는 내팽개치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 반대만 외치며 반헌법적인 가짜 뉴스 개변만 유포하는 권성동 의원과 국힘은 헌법 교과서부터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그를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으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숨을 죽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V0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 종횡무진 활동했던 숨은 실세 김건희. 숨바꼭질은 그리 길지 못할 겁니다. 모든 문제적 사안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김건희의 윤곽 또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보도 곳곳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를 수도 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를 구성할 때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 명태균 씨에게 2차례 돈 봉투를 건넸던 사람, 명태균 씨가 충복이 되겠다라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 이 모든 상황의 격분에 조선일보 폐간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V0 김건희입니다. 어제 보도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과 관련해서도 그 몸통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의혹은 이미 제기돼 왔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 시세 차익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데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서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얻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렸는가에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주가 견인에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의혹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멋진 해병 단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16일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우크라이나 양국 간 공여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2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데요. 당시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자사 임원진이 참석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난해 8월에 제출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당시 민간 컨퍼런스에서 단순히 축사를 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출장 결과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원 장관이 공언을 했습니다.
삼부통원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당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통원이 숟가락을 얹어서 주가를 띄웠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를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삼부통원의 주가 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또다시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수많은 의혹들의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치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